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매운맛으로 벌어지는 현실 막장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속대전입니다. 예전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였죠. 아이고, 회장님 하면서 수백억 원대 주식을 두고 싸우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발표한 2026년 1분기 통계를 보면 형제 간 상속 분쟁 소송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가뿐하게 갱신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보다 무려 3배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소송의 주인공들이 수백억 자산가가 아니라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 혹은 부모님이 남기신 평범한 예금 통장 하나를 두고 싸우는 평범한 중산층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명절마다 모여서 윷놀이하고 덕담 나누던 형제자매들이 부모님 장례식장 발인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용 증명을 날리고 서로의 연락처를 차단하며 남보다 못한 원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026년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피를 나눈 형제가 하루아침에 법정에서 삿대질을 하게 만드는 가족의 종말을 부르는 결정적 이유 1위.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하고 명쾌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여러분, 대망의 1위입니다. 형제를 남보다 못한 왼수로 만드는 결정적 이유, 바로 기여분을 둘러싼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2026년 간병비 폭등한 거 다들 뼛속까지 체감하시죠? 한 달에 간병이 쓰려면 5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 시대입니다. 여기서부터 형제들 간의 눈치 게임, 아니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상황극 한번 가볼까요? 첫째는 직장까지 관두고 부모님 대소변 받아내며 3년을 병수발했습니다. 둘째는 형, 내가 바빠서 몸으로 못 때우니 병원비 보탤게 라며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송금했죠. 셋째요, 명절에만 얼굴 비추면서 어머니 나 왔어 하고 과일 바구니 하나 덜렁 들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눌 때가 되면 어떨까요? 첫째는 내 청춘 다 바쳐 간병했으니 당연히 유산의 절반은 내 몫이야. 2026년 요즘 간병비 시세로 쳐도 얼만데? 라며 핏대를 세웁니다. 둘째는 형, 나도 내 노후자금 헐어서 현금 박치기 한 건데 내 금전적 기여분도 억울하지 않게 인정해줘야지 라며 맞서죠. 대환장 파티의 활용점정은 셋째입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 비율 운운하면서 형들 법대로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 부모 자식 간의 도리로서 간병 좀 했다고 유산을 더 달라는 게 말이 돼? 라고 아주 해맑고 뻔뻔하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나요?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는데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입증 책임 때문에 형제들끼리 과거 계좌 내역까지 탈탈 털며 진흙탕 싸움을 벌입니다. 2026년 현재 살인적인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 때문에 나의 희생을 어떻게든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엇갈린 보상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결국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멱살잡이하고 가족 단톡방에서 쌍욕이 오가다 결국 법정에서 남보다 못한 사이로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최근 법조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유류분 제도 개편과 상속 상실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내팽개친 불효자식도 내 몫은 내놔라 하며 최소한의 상속분을 무조건 챙겨갈 수 있었죠. 그런데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드디어 올해 2026년 폐륜이나 심각한 불효를 저지른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와, 짝짝짝!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가정법원은 지금 그야말로 역대급 진흙탕 싸움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상속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형제들끼리 서로가 진짜 불효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적당히 얼굴 붉히고 합의해서 넘어갈 일도 이제는 다릅니다. 판사님, 우리 형이 3년 전 명절에 부모님께 막말하고 물건 집어던진 녹취록 듣고 가시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둘째 네가 2023년에 코인 투자한다고 아버지 노후자금 몰래 빼돌린 카톡 내역 여기 다 있어 하면서 서로의 과거 치부와 은밀한 사생활을 법정에서 싹 다 까발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상대방의 불효를 입증할 증거를 찾겠다고 사설 탐정이나 디지털 포렌식 업체까지 고용하는 씁쓸한 촌극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 형제들을 평생 안 보고 살 완벽한 나무로, 아니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 셈이죠.
폐륜을 막겠다는 법의 취지는 참 좋았는데 현실에서는 형제 간의 피 튀기는 막장 통로전으로 변질된 2026년의 씁쓸한 상속 풍경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음번 가족 모임 때는 다들 스마트폰 녹음기부터 켜게 생겼네요. 자, 여러분, 2026년 상속 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새로운 뇌관이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기껏해야 아파트나 땅, 통장 잔고 숨기는 게 가였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기본이고 메타버스 속 가상부동산,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취미로 굴리시던 AI 창작물 저작권 수익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엄청난 디지털 자산들이 상속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정보 비대칭인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빠삭한 동생이 부모님의 하드웨어 지갑, 이른바 콜드월렛이나 해외 거래소 비밀번호, 클라우드 계정 접근 권한을 싹 다 독점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아유 아버지 스마트폰에 뭐 남은 거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기기를 싹 초기화시켜버리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묻어둔 비트코인이 2026년 현재 개당 2억 원을 호가하고 AI 음악 작곡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저작권료가 꽂히는 지갑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 그야말로 눈이 뒤집히는 거죠. 내 핏줄인 줄 알았더니 완전 해커 겸치는 도둑놈이었네 하면서 피 튀기는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콜드월렛 복구용 24자리 시드 구문 내놓으라고 서로 멱살을 잡고 스마트폰을 뺏으려 몸싸움을 벌이는 게 2026년 상속 분쟁의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에 부모님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제대로 파악 안 해두시면 가장 믿었던 형제에게 뒤통수 맞고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디지털 자산 계정 존재 여부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진짜 피바람부입니다. 자, 여러분, 뒷목 꽉 잡고 들으세요. 2026년 올해 가정법원을 뜨겁게 달군 아주 혈압 오르는 실제 판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른바 K 장녀의 피눈물과 유학파 장남의 귀한 사건인데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첫째 딸은 직장도 그만두고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가며 병수발을 전담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장남 아들내미요, 미국에서 유학하며 박사학위 따고 명절에 메타버스 화상통화 몇 번 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2026년 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긴 서울의 20억짜리 아파트 상속 문제가 터지자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장례식장에 명품 캐리어 끌고 나타난 오빠가 눈물을 닦기도 전에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법대로 정확히 반반 나누자고 선언한 거죠. 여동생이 10년간의 독박간병을 주장하며 기여분을 요구하자 이 오빠의 적반하장이 예술입니다. 너 엄마 집에서 10년 동안 월세도 안 내고 공짜로 살았잖아. 오히려 네가 이득 본 거 아니야? 라며 소송을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환장하겠죠? 2026년 현재 우리 법원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과거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아직도 조선시대인 가부장적 장남의 권리 주장과 10년의 청춘을 바친 K 장녀의 정당한 현대적 권리가 충돌하면서 이 남매는 결국 서로를 향해 평생 지워지지 않을 법정 싸움의 칼을 뽑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묘소가 마르기도 전에 피를 나눈 형제가 돈 앞에서 어떻게 가장 지독한 남이 되어버리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202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진짜 피눈물 나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돈 앞에서는 그놈의 장남 타이틀도 참 편하게 쓰이네요. 자, 두 번째 실제 사례로 넘어볼까요? 이번엔 2026년 현재 자산가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금융상품이죠. 바로 유언대용 신탁 이야기입니다. 요즘 은행 VIP 라운지 가시면 지점장님들이 제일 먼저 권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 맘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돌아가시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법적 분쟁 없이 싹 넘어가는 아주 스마트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똑똑하고 편리한 제도가 형제들을 남보다 못한 원수로 만드는 무서운 밀실야합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저희 채널에 제보된 김씨네 3남매 사연을 들어보시죠. 평소엔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추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도 가고 비싼 장어도 사드리고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저 아이고 우리 둘째가 드디어 철이 들었네 하며 흐뭇해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보니 압불싸. 아버지의 알짜배기 강남 꼬마 빌딩부터 수십억 예금까지 전부 은행의 유언대용 신탁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후 수익자가 몽땅 그 가짜 효자 둘째 아들 한 명으로만 지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형제들은 그제야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가 아버지를 교묘하게 구슬려서 다른 가족들 몰래 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뒤늦게 형제들이 은행에 찾아가 멱살을 잡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아버지가 멀쩡한 정신으로 은행 변호사 입회하에 도장 쾅쾅 찍은 계약을 완벽하게 뒤집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형, 누나, 미안해. 아버지가 강력하게 원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라며 겉으로는 미안한 척, 속으로는 얄밉게 웃는 둘째의 얼굴, 상상만 해도 혈압이 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릴 적 핫도그 하나도 나눠 먹던 굳건했던 형제 간의 신뢰는 수십억 돈 앞에서, 그리고 그 돈을 은밀하고 합법적으로 넘겨준 유언대용 신탁계약서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형제 중 누군가가 갑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은행 VIP실을 유독 자주 들락거린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당장 따라가서 무슨 서류에 사인하시는지 두 눈 부릅뜨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멱살 잡고 법정까지 가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이, 당연히 돈 때문이지. 2026년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돈 엄청 중요하죠. 하지만 2026년 최신 가정법원 상속분쟁 판례들과 심리학 논문들을 뒤져보면 이 전쟁을 촉발하는 진짜 방아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는 심리입니다. 상속재산은 단순한 통장 잔고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 존재를 얼마나 인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 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쌓여왔던 형제 간의 묘한 경쟁 심리. 예를 들어 엄마는 맨날 장남인 형만 예뻐했어 라거나 아빠는 막내 유학비만 대줬어 같은 깊은 열등감이 유산 상속 비율이라는 완벽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명분을 만나면서 대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유명한 가족 심리 상담가들은 이걸 애정의 결핍이 숫자로 증명되는 뼈아픈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내가 오빠보다 유산을 1억 덜 받았다면 이건 현실에서 단순히 1억 원을 손해본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 오빠보다 정확히 1억 원어치 부족했다는 참담한 선고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작 돈 1, 2천만 원 차이라도 변호사 수임료로 그 돈을 다 날려가면서까지 대법원 3심까지 가는 끝장전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물욕과 탐욕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해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이 벌이는 눈물겨운 인정투쟁인 셈이에요. 겉으로는 서류 뭉치를 던지며 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도 부모님께 동등하게 사랑받고 싶었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감정의 시한폭탄을 어떻게 해체해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피 튀기는 2026년 상속대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뭘까요? 바로 부모님의 선제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죽으면 너희끼리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직접 눌러주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식들은 절대 알아서 사이좋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살아계실 때 다 같이 식탁에 모여 앉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일명 투명한 자산 공개 가족 회의죠. 첫째야, 네가 내 병수발 들었으니 이 아파트는 네 거다. 둘째야, 너는 유학자금으로 이미 많이 썼으니 상가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고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뒷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는 자식 꼭 나오죠? 그래서 2026년 최신 트렌드, 바로 딥페이크 방지 AI 유언장이 필수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영상 조작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가짜 유언장으로 사기치는 자식들도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2026년형 AI 유언장은 국가공인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홍채 인식과 체온, 맥박 등 생체 신호까지 동시에 결합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100% 불가능합니다. 정부 공식 스마트폰앱 하나로 안방에서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법적 효력도 변호사 공증 수준으로 완벽하죠. 부모님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나 아무개는 내 재산을 이렇게 나눈다 하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두세요. 그것만이 남은 자식들이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비극을 막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2026년형 방패입니다.